지난해 10월 KBS 사장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의혹으로 KBS 노동조합에 고발당한 김희철 사장 측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의 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KBS가 김 사장을 임명할 당시 중간 면접 자료 및 결과와 고위공직자 예비 후보자 사전질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KBS 이사국 사무국은 개인정보 이유 등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 때문에 KBS가 무소불위의 권력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프랑스 하원이 TV 수신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프랑스는 물론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발빠르게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얼마 전 국회 앞에서는 KBS, MBC, YTN, 연합뉴스 등의 사장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가 열렸습니다. 제날 집회는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4대 공영방송사 노동조합이 주도했는데요. 이들이 이른바 언론노조와 각을 세우고 이들 방송사의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문정권 5년이 지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언론노조의 지지를 받는 김희철 KBS 사장, 박성재 MBC 사장, 우장균 YTN 사장, 성기용 연합뉴스 사장 등이 공영 언론사를 떡 주무르듯 장악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단이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KBS 김희철 사장의 경우 5년 전 임기가 7개월이나 남은 전임 사장을 강제 축출한 홍위병 난동 현장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이 비판 요소로 지목이 됐는데요. 김희철 사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보도본부장과 알짜 계열사인 KBS 비즈니스 사장을 거쳐 KBS 사장 자리까지 꿰차는 일종의 문정권의 황태자였고 여기에 더해 지난해 12월 김희철에 대한 사장 선임 절차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그리고 거짓말이 난무했다 때문에 김희철 KBS 사장의 임명은 원천 무효였다라는 게 이날 협의체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사장 임명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건요. 김 사장이 사장 후보자 시절 KBS 이사회에 제출한 사장 업무 수행 계획서에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인 위장 전입 등에 관련한 사실이 없었다고 썼으나 인천에 살았던 김 사장이 서울에 사는 누나 집으로 위장 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실이 사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걸 가리킵니다. 제이와 관련해 KBS 노동조합 등 20여 개의 단체는 김 사장을 위계에 의한 KBS 이사회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까지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고발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해당 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를 KBS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희철 사장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선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와 중간 면접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KBS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반적으로 경찰의 수사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단한 권력자가 아니라면 적법한 과정을 거친 경찰의 수사자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KBS가 대단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임을 스스로 자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김희철 KBS 사장도 KBS 사장 자리라는 막강한 지위를 자신의 수사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논란과 함께 몇 년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KBS와 관련한 논란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수신료 문제가 그것입니다. 최근 프랑스 하원이 TV 수신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종래 프랑스에서는 TV를 설치한 2,30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138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을 징수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보수 성향 후보들은 물론 중도 성향인 마크롱 당시 후보까지 수신료 폐지를 주장한 바 있는데요. 마크롱 정부가 이 수신료 폐지 법안을 내놓은 이유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및 유튜브의 확산 등으로 TV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TV 수상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현재의 수신료 징수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그런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제밖에 정치적으로는 수신료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완전한 좌파라는 보수 정치권의 인식도 한몫했는데, 수신료 폐지를 통해 자신들의 적인 공영방송을 중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신료 폐지에 나선 것은 비단 프랑스만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공영방송의 효시이자 모범으로 알려진 영국 BBC는 지난 1월 가구당 연간 159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5만 원인 수신료를 2년간 동결하고 전국적으로는 2027년 말에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NHK도 수신료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고심 중에 있는데요. NHK는 지난 수년 사이에 수신료를 2차례 인하한 바 있고요. 내년에도 10%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KBS가 오랫동안 수신료 인상을 요구해 왔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월 2, 3천 원의 수신료가 국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KBS의 행태를 보면 니들한테 월 2, 3천 원도 주기 아깝다, 싫다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일단 시대성에 뒤처지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지도 않는 공영방송 때문에 수신료를 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수신료 인상 여부나 유지를 따질 게 아니라 아예 공영방송을 없애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수백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옛날식 시스템을 굳이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또 수신료라는 공영방송에 대한 특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된 상황을 우리는 지난 5년 피부로 직접 느꼈고 지금도 이건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경우도 그렇고 MBC, KBS의 경우도 그렇고 정권의 나팔수였던 김어준, 주진우, 김재동을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앉혀놓고 일반 출연자의 몇 배, 몇십 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김어준의 경우에 TBS 라디오 방송 출연료는 회당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에 5번 아침 방송을 하니까 주당 1,000만 원이 되고요. 1년이면 5억 원이 넘습니다. 또 MBC의 경우 김재동의 평일 아침 라디오 출연료가 1회당 100만 원이었고 연봉으로 따지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들의 출연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자 김재동은 결국 하차했지만 김어준, 주진우는 그대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 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KBS, MBC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때문에 강제적 수신료 징수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수신료 철폐를 통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공영방송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